베를린 공대 수석 교수 마르쿠스 슈미트는 대학 연구실에서 막 나오려던 참이었다. 저녁 늦은 시간 캠퍼스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기던 그의 눈에 이메일 하나가 들어왔다.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 수학대회 초청장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바쁜 일정을 핑계로 거절했을 테지만 슈미트 교수는 왠지 모를 직감에 이끌려 참석을 결정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만남의 시작이었다. 대회장에 도착한 슈미트 교수는 자리에 앉아 행사를 지켜보았다. 유럽 각국에서 모인 영재들의 실력은 놀라웠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맨 앞줄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는 동양인 소녀였다. 13살로 보이는 그 소녀는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독특했다. 아이들이 서두르며 풀이를 시작할 때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문제를 음미하는 듯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펜을 든 그녀의 손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해답을 써내려갔다. 결과 발표 시간 슈미트 교수는 그 소녀가 역대 최고 점수로 우승했다는 소식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풀이 방식에 더 관심이 갔다. 시상식이 끝난 후 슈미트 교수는 소녀에게 다가갔다. 정지윤이라고 합니다. 베를린 국제학교 8학년이에요. 지윤의 독일어는 완벽했다. 억양 하나 없이 마치 원어민처럼 말했다. 놀라운 풀이였어요. 특히 위상수학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독특했는데 어떻게 그런 방식을 생각해냈나요? 지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한국에서 배운 기초 수학 원리를 응용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한국계였군요. 혹시 추가 문제를 몇 개 풀어볼 의향이 있나요? 슈미트 교수는 가방에서 자신이 대학원 세미나에서 사용하는 고급 문제를 꺼냈다. 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게도 지윤은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를 20분 만에 완벽하게 풀어냈다. 그것도 슈미트 교수가 생각지 못한 접근법으로. 정말 특별하군요. 지윤 양의 부모님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슈미트 교수는 정지윤의 부모님을 만났다. 정현우와 박소연 부부는 10년 전 베를린으로 이주한 한국인 연구원들이었다. 지윤은 5살 때부터 수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어요. 한국의 교육 방식으로 기초를 다지면서도 독일의 창의적인 환경에서 자랐죠. 소연 씨의 설명에 슈미트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양의 체계적인 기초 교육과 서양의 창의적 사고가 결합된 환경이 이런 특별한 재능을 키워낸 것이다. 지윤 양을 베를린 공대의 특별 영재 프로그램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런 재능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13살 소녀가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일반 학교 교육도 병행할 수 있을까요? 지윤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물론입니다. 주 3일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머지는 현재 학교에 다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슈미트 교수는 베를린 공대 영재교육위원회에 지윤의 영입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많은 의문과 반대가 있었다. 13살 아이를 받아들인 전례가 없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학생이잖아요. 위원 중 한 명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슈미트 교수는 단호했다. 저는 30년간 수학자로 살아오며 이런 재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사고방식은 우리 수학계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동양의 체계적 접근법과 서양의 창의성이 결합된 그녀의 방식은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정지윤의 특별 영재 프로그램 참여를 승인했고 지윤은 베를린 공대 역사상 최연소 특별 프로그램 참가자가 되었다. 첫날 지윤은 긴장된 모습으로 대학 캠퍼스에 도착했다. 주변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 슈미트 교수가 그녀를 연구실로 안내했다. 여기서부터 내 여정이 시작된다. 두렵지 않니? 지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라고 가르쳐요.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만 이겨낼 자신이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결연한 의지를 보며 슈미트 교수는 이 소녀가 단순한 수학 영재를 넘어 무언가 특별한 존재임을 직감했다. 그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끈기, 그리고 자신의 재능에 대한 겸손한 자부심이었다. 베를린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한국 소녀 정지윤의 놀라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베를린 공대의 프리드리히 홀은 17세기 건축 양식이 그대로 보존된 웅장한 강의실이었다. 지윤은 처음으로 이곳에서 열리는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며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주변에는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13살 소녀는 마치 정원 속 다른 꽃처럼 눈에 띄었다. 슈미트 교수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다.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 특별한 인재가 합류했습니다. 정지윤 학생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녀의 수학적 직관과 문제 해결 능력은 이 자리에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지윤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한국에서 배운 겸손함이 그녀의 몸에 배어 있었다. 첫 세미나는 위상 수학의 기초 원리에 관한 것이었다. 교수가 복잡한 개념을 설명할 때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기하느라 바빴지만 지윤은 단지 듣고 생각하는 데 집중했다. 세미나가 끝나갈 무렵 슈미트 교수가 어려운 문제 하나를 칠판에 적었다. 이 문제는 다음 주까지 고민해보고 풀이를 제출해주세요. 하지만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지윤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교수님, 이 문제의 해결책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윤에게 쏠렸다. 슈미트 교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윤은 천천히 칠판 앞으로 나와 분필을 들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칠판을 가로지르며 우아한 수식을 써내려갔다. 그것은 마치 무용수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5분 후 그녀는 완벽한 풀이를 마쳤다.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이내 학생들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슈미트 교수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어렸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접근법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지윤의 첫날 이야기는 순식간에 베를린 공대 전체에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지윤이 캠퍼스에 들어서자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 중에는 프로그램 책임자인 한스 밀러 교수도 있었다. 밀러 교수는 50대 중반의 엄격한 학자로 독일 수학계의 권위자였다. 그는 며칠 동안 지윤을 관찰한 후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정지윤, 자네의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야. 특히 한국에서 배운 수학적 접근법이 우리와는 다른 것 같아 더욱 흥미롭군. 지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독일 수학 교육과 한국 수학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한국에서는 기초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개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는 훈련을 많이 받아요. 밀러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체계적인 접근법이 자네의 강점이군. 하지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접근법 개발에 더 중점을 둘 거야. 이 대화 이후 밀러 교수는 지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매주 개인 지도 시간을 마련하고 그녀의 발전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다. 지윤의 소식은 독일 언론에까지 퍼졌다. 몇 주 후 주요 일간지 베를리너 차이퉁은 그녀를 베를린의 동양 수학 천재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기사에는 지윤이 한국인 이민자 가정의 딸로 어떻게 베를린 공대의 특별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 기사를 본 밀러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다음날 지윤의 부모를 연구실로 초대했다. 정 선생님, 박 선생님, 지윤의 재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자랑이죠. 지윤의 부모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지윤이 독일 국적을 취득한다면 더 많은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독일 정부의 특별 장학금, 국제대회 참가 자격, 그리고 향후 진로에 있어서도 큰 혜택이 있죠. 지윤의 부모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 가족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지윤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나요? 밀러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윤의 성과가 독일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테니까요. 소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고려해보겠습니다만 국적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윤은 부모님의 무거운 침묵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게 진짜 지윤을 위한 걸까? 아니면 그들의 명성을 위한 걸까? 소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지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길 바라. 그 자부심이 그녀에게 힘이 되었으니까. 현우의 말에 지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베를린의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한국에서 보던 것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수학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한글로 쓰인 메모가 있었다.
기초가 튼튼해야 탑이 높아진다. 무엇을 하든 한국인임을 잊지 말자. 아침 식탁에 모인 정현우 가족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지우는 부모님의 얼굴에서 걱정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다. 어제 밀러 교수와의 만남이 그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얹어놓은 듯했다. 박소연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아, 학교에서 어떤 느낌이 드니? 혹시 불편한 점은 없니? 괜찮아요, 엄마. 모두가 친절해요. 슈미트 교수님은 특히 많이 도와주세요. 지우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사실 그녀도 최근 몇 가지 이상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밀러 교수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한국식 접근법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빠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훈아, 어제 밀러 교수님이 우리 가족이 독일 국적을 취득하면 내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제안했어. 어떻게 생각하니? 지훈은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그녀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단순한 여권 이상의 의미였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한국의 속담들, 명절에 가족이 모여 함께 만들던 음식들, 어릴 때부터 들어온 한국의 동화와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일부였다. 저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한국인의 끈기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어요. 그걸 바꾸고 싶지 않아요. 소연의 눈에 자부심의 빛이 어렸다. 그녀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밀러 교수님께 정중히 거절할 거야. 지훈이의 재능은 국적과 관계없이 인정받아야 해. 다음 날 소연은 밀러 교수를 만나러 갔다. 연구실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밀러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박 선생님, 어서 오세요. 결정하셨나요? 네, 교수님. 저희 가족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이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밀러 교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공식적인 미소를 되찾았다. 이해합니다. 물론 존중합니다만 참 아쉽군요. 지훈의 재능이 독일의 이름으로 빛날 수 있었을 텐데. 소연은 밀러 교수의 말에 담긴 의미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것은 지훈의 재능이 아니라 독일의 명성을 위한 제안이었다. 교수님, 지훈이 여기서 배우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성취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이후 프로그램 내 지훈의 처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밀러 교수가 진행하는 특별 세미나에서 지훈의 자리는 점점 뒤로 밀렸고 연구 지원금도 눈에 띄게 줄었다. 다른 학생들도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점심시간 지훈은 혼자 도서관 구석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그때 마르쿠스라는 대학원생이 다가왔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 요즘 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녀서. 무슨 이야기요? 마르쿠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밀러 교수가 연구진들에게 내 연구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인용하라고 지시했대. 한국식 방법론을 언급하지 말고 프로그램의 성과로만 발표하라고. 지훈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한국의 수학적 접근법이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일주일 후 지훈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서 그녀의 연구 결과가 다른 독일 학생의 이름으로 게재된 것이었다. 그것도 그녀가 한국에서 배운 특별한 알고리즘을 활용한 내용이었다. 손이 떨리는 느낌으로 지훈은 슈미트 교수를 찾아갔다. 연구실 문을 열자 슈미트 교수는 이미 그 논문을 보고 있었다. 지훈, 들어오렴. 나도 이미 보았단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슈미트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가 잘못한 것은 없어. 불행히도 학문의 세계에도 편견과 정치가 존재한단다. 특히 밀러 교수는 독일 수학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오래된 욕망이 있지. 교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슈미트 교수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야. 자네는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울 테니. 그날 저녁 지훈은 학교 게시판에 붙은 공지를 보았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참가자 선발 공고였다. 지훈의 가슴이 뛰었다. 이것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기회였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요 독일 신문에 지훈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제목은 배은망덕한 외국인 학생, 독일의 지원 거절이었다.
기사는 지윤의 가족이 독일 국적 제안을 거절한 것을 마치 큰 호의를 무시한 것처럼 묘사했다. 저녁 식탁에서 현우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건 정말 부당해. 지윤이가 그저 한국인으로 남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취급을 받다니. 소연은 지윤의 손을 꼭 잡았다. 지윤아, 너무 마음 쓰지 마. 우리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지지할 거야. 필요하다면 이곳을 떠날 수도 있어. 지윤은 고개를 들어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정말로 가치 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지윤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큰 목표가 생겼다. 단순히 프로그램에서 인정받는 것을 넘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세계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도전이 되었다. 베를린의 가을은 쌀쌀했다. 낙엽이 거리를 덮기 시작하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다. 지윤의 마음도 그 가을바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예전에 느꼈던 연구의 기쁨과 발견의 설렘은 이제 무거운 부담으로 변해버렸다. 연구실에서 지윤은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같은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빠지는 일이 잦아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윤은 대학 도서관에서 홀로 공부하고 있었다. 문득 고개를 들자 다른 학생들이 그녀를 향해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애가 밀러 교수님의 제안을 거절한 한국 학생이래. 독일 국적을 거절했다면서? 우리 시스템의 혜택은 받으면서. 지윤은 책에 고개를 파묻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말들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학업에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집으로 돌아온 지윤은 부모님에게 이런 상황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걱정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는 딸의 얼굴을 보며 소연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저녁 식사 후 소연은 지윤의 방을 노크했다. 들어가도 될까? 지윤은 재빨리 책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이미 눈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연은 딸 옆에 앉아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지윤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동안 학교에서 겪은 일들, 프로그램에서의 소외감, 다른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그녀의 연구 결과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표된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소연의 눈에 분노가 어렸다. 그녀는 즉시 남편을 불렀고 세 사람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이대로는 안 돼요. 지윤이가 이런 환경에서 계속 공부할 수는 없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그럼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미국 같은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할까? 현우의 질문에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다시 이민을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함을 의미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장. 그리고 지윤에게는 또 다른 적응의 시간. 지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베를린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한국에서 보던 것과 같았다. 문득 그녀는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도망치는 것보다 맞서 싸우는 게 때로는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단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지. 그 끈기와 의지가 내 안에도 흐르고 있어. 지윤은 깊은 숨을 내쉬고 부모님을 향해 돌아섰다.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요.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수학자로서. 현우와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지윤의 눈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강한 의지를 발견한 것이다. 그날 밤 오랜 대화 끝에 가족은 결단을 내렸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지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슈미트 교수를 만나러 갔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슈미트 교수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정 선생님. 지윤의 상황에 대해 저도 매우 걱정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그들이 내린 결정을 슈미트 교수에게 전했다. 지윤은 베를린에 남아 공부를 계속할 것이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도전할 것이다. 슈미트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지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예요. 그리고 이런 도전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슈미트 교수는 책상 서랍에서 한 폴더를 꺼냈다.
이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를 위한 특별 자료입니다. 공식적으로 지윤을 지도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제 개인 연구실에서 특별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우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올림피아드는 6개월 후에 열립니다. 지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재능은 결국 인정받기 마련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슈미트 교수와의 대화를 가족에게 전했다. 지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그녀는 올림피아드를 위한 특별 공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윤은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새 문서를 만들었다. 문서 제목은 나의 도전이었다. 첫 페이지에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적었다. 나는 한국인 정지윤이다. 나는 뛰어난 수학자가 될 것이다. 국적이나 인종이 아닌 내 재능과 노력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밤하늘이 보였다. 어두운 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지윤의 마음속에도 작지만 강한 희망의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다. 그녀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6달의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지윤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본 개념을 복습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슈미트 교수와 특별지도 시간을 가졌다.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는 대신 더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했다. 슈미트 교수의 개인 연구실은 지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책장 가득 꽂힌 오래된 수학책들과 칠판에 가득 쓰인 수식들 사이에서 그녀는 진정한 수학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했다. 지윤, 이 문제는 지난 올림피아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야. 한번 도전해보겠니? 슈미트 교수는 복잡한 위상 수학 문제를 칠판에 적었다. 지윤은 잠시 문제를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방정식과 정리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처음 보기에는 위상 수학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대수학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나가 분필을 들었다. 그녀의 손이 분필을 잡는 순간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이내 그녀의 손이 칠판을 가로지르며 우아한 수식을 만들어냈다. 놀랍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위상학적 접근으로만 풀려고 해. 하지만 내가 선택한 대수적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야. 슈미트 교수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어렸다. 그는 지윤의 풀이를 자세히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는 항상 문제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라고 가르쳐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핵심을 보라고요. 제 할아버지는 수학자셨는데 항상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떡갈나무와 같다고. 겉에서 보는 것과 뿌리부터 파악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요. 지윤의 말에 슈미트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할아버지시군. 그 지혜가 너에게 전해진 것 같구나. 올림피아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지윤은 학교 게시판에 붙은 공지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독일 대표 선발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없었다. 대신 밀러 교수의 수제자들만 이름을 올렸다. 슈미트 교수도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그는 즉시 학과 회의를 소집하고 항의했지만 밀러 교수의 영향력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우리는 독일을 대표할 최고의 학생들을 선발했을 뿐입니다. 국적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밀러 교수의 말에 슈미트 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윤의 성적이 다른 모든 후보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학문적 판단이 아닌 편견에 의한 결정이에요. 그날 저녁 슈미트 교수는 지윤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호했다. 공식적인 독일 대표로는 참가할 수 없게 되었어. 정말 유감이구나. 지윤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올림피아드에는 개인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있어. 물론 국가 지원 없이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현우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용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라면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올림피아드 당일 베를린의 대형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학 영재들로 붐볐다. 다양한 국가의 유니폼을 입은 대표팀들 사이에서 지윤은 평범한 청바지와 흰 셔츠 차림으로 혼자 서 있었다. 대표팀 유니폼도 코치도 동료도 없이 오직 그녀 혼자였다. 등록 데스크에 다가가자 접수원이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소속이 어떻게 되나요?
지우는 잠시 고민했다. 그녀는 독일 학교 소속도 한국 학교 소속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실력으로 승부하러 온 한 수학도일 뿐이었다. 독립 참가자입니다. 정지윤이라고 합니다. 드물지만 인정되는 참가 형태였다. 접수원은 그녀에게 배지를 건네주었고 지우는 마침내 대회장으로 들어섰다. 자리에 앉자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독일 대표팀 학생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몇몇 심사위원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우는 이제 그런 시선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펜을 꺼냈다. 시험이 시작되었다. 첫 문제부터 난이도가 상당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펜을 씹거나 머리를 극적이며 고민하는 동안 지우는 차분하게 문제를 분석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체계적인 접근법을 따랐다. 문제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기초 개념으로 돌아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마지막 문제는 올림피아드 역사상 가장 까다로운 것 중 하나였다. 많은 참가자들이 이 문제 앞에서 좌절했지만 지우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이 문제는 슈미트 교수와 연습했던 것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국식 기초교육의 체계성과 독일에서 배운 창의적 접근법을 결합했다. 펜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해답을 만들어냈다. 마지막 등식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그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그녀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그녀는 승리했다.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제출하자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그녀의 답안을 흘끗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는 동료 심사위원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두 사람은 지훈의 답안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대회장을 나서는 지훈의 표정은 평온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녀는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올림피아드 결과 발표는 3일 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지훈에게 그 3일은 마치 3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답안을 머릿속으로 검토했다. 몇몇 문제에서 더 효율적인 접근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연은 딸의 불안한 모습을 지켜보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우리는 내가 자랑스러워.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내면의 긴장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 이번 대회는 단순한 수학 경연이 아니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동안 겪었던 모든 차별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다. 결과 발표 당일 지훈과 부모님은 일찍 대회장으로 향했다. 슈미트 교수도 그들과 함께했다. 대회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독일 대표팀은 밀러 교수와 함께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진행자가 동메달, 은메달 수상자를 차례로 호명했다. 독일 대표팀에서 몇 명이 메달을 받았지만 밀러 교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없었다. 그는 분명 금메달을 기대했을 것이다. 마침내 금메달 수상자 발표 순간이 왔다. 진행자는 잠시 마이크를 조정하더니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참가자는 독립 참가자 정지윤 양입니다. 대회장의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가 곧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현우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슈미트 교수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단상에 오른 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금메달을 받았다. 진행자는 그녀의 성취에 대해 추가 설명을 이어갔다. 정지윤 양은 올림피아드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마지막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제시한 유일한 참가자입니다. 그녀의 독창적인 접근법은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으며 이는 수학 교육계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윤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한국어로 말을 시작할까 고민했지만 이내 유창한 독일어로 소감을 전했다. 이 영광을 제 부모님과 슈미트 교수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에게 탄탄한 수학적 기초를 가르쳐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수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어디서나 진리이며 재능은 국적과 관계없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대회장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호응했다. 많은 참가자들과 관중들이 그녀의 말에 공감했다. 하지만 독일 대표팀 자리에서는 밀러 교수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시상식이 끝난 후 언론의 관심은 단숨에 지윤에게 집중되었다.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다. 독일 교육 시스템의 일원이면서도 왜 독립 참가자로 출전했나요? 지윤은 잠시 고민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슈미트 교수가 앞으로 나섰다. 그 질문에 제가 답하겠습니다. 정지윤 양은 베를린 공대의 특별 영재 프로그램에 속해 있지만 안타깝게도 특정 이유로 독일 대표팀 선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녀의 학문적 역량이 아닌 그녀의 국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빈번하게 터지기 시작했다. 말씀하시는 것이 베를린 공대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었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지윤 양의 가족이 독일 국적 취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연구 지원을 받지 못했고 결국 대표팀 선발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독자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슈미트 교수의 폭로는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국적 차별 논란 속에서 빛난 한국 천재. 소녀라는 제목으로 지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베를린 공대는 순식간에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학 본부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슈미트 교수도 참석 요청을 받았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슈미트 교수, 어제의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명성에 큰 타격을 주었어요.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정지윤 양이 겪은 차별은 학문기관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수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일부 이사들은 상황을 축소하고 무마하길 원했지만 국제 언론의 관심이 이미 집중된 상황에서 그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이사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베를린 공대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근 발생한 정지윤 학생 관련 사건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성명 발표 직후 밀러 교수의 사직서가 제출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였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한편 지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ETH 취리히 등 유럽 최고의 대학들이 앞다투어 그녀에게 특별 입학 제안을 보내왔다. 심지어 미국의 MIT와 하버드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지윤의 집에는 매일같이 축하 편지와 함께 입학 제안서들이 도착했다. 소연은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남편에게 말했다.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여정이었네요. 처음에는 이런 결과를 상상도 못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윤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킨 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서 금메달을 바라보며 지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의 재능을 세계와 나눌 것이다. 옥스포드 대학의 역사적인 캠퍼스는 가을의 황금빛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젊은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시아인 소녀가 있었다. 16세의 나이로 옥스포드 수학과에 입학한 정지윤이었다. 입학한 지 한 달 지윤은 아직도 이곳의 웅장함과 역사에 압도되곤 했다. 오늘도 그녀는 수학도서관에서 책을 몇 권 빌린 후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녀를 향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올림피아드 우승자이자 최연소 입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는 어느새 캠퍼스의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기숙사 방에 도착한 지윤은 책상에 책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옥스포드의 첨탑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잠시 풍경을 감상하던 그녀는 곧 현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내일은 첫 번째 수학 세미나에서 자신의 연구 방향을 발표해야 했다. 컴퓨터를 켜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다. 타이틀 슬라이드에는 한국식 수학 접근법의 현대적 적용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다. 지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국 수학의 가치를 세계적인 무대에 소개하는 첫걸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미나실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수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교수들과 다른 학과 학생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지우는 잠시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식 수학 접근법이 현대 수학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우는 천천히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선 한국 수학 교육의 체계적인 기초 확립 방식을 소개하고 이러한 접근법이 복잡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분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했다. 그 다음 올림피아드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방법론을 예시로 들며 한국식 기초 교육과 서양의 창의적 접근법을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를 했고 교수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설명을 경청했다. 발표를 마치자 세미나실에는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질문 시간이 되자 많은 손이 올라갔다. 당신의 접근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한국식 방법론을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이론 물리학이나 컴퓨터 과학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식 접근법의 핵심은 기초 개념을 철저히 이해하고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어떤 분야에서든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유용할 것입니다. 다양한 질문에 지우는 자신감 있게 답변했다. 그녀의 발표는 대성공이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수학과 학장인 피터슨 교수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지훈. 당신의 방법론이 우리 학과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해 줄 것 같군요. 혹시 다른 학생들을 위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볼 생각이 있나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식 수학 접근법을 더 많은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그렇게 한국식 수학 접근법 스터디 그룹이 탄생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의 학생들로 시작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그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지우는 한국에서 배운 수학적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전략을 가르쳤다. 특히 그녀가 강조한 것은 기초의 중요성이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항상 기본 원리로 돌아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참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그들의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했다. 한 학기가 지나자 지훈의 스터디 그룹은 캠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임 중 하나가 되었다. 다른 학과 학생들도 참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교수들도 가끔 참관하곤 했다. 피터슨 학장은 이런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지훈을 자신의 연구실로 초대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지훈, 당신의 스터디 그룹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어요. 학과에서는 공식적인 동서양 수학융합연구소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학부생 연구원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학부생이 연구소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정말 영광입니다, 학장님.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서양 수학융합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연구소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학적 접근법과 서양의 전통적인 방법론을 결합하여 새로운 수학적 통찰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우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연구소의 핵심 멤버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그녀는 한국 수학 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서양 학자들에게 설명하고 동시에 서양 수학의 창의적 접근법을 연구했다. 연구소의 소식은 학계를 넘어 언론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영국의 주요 일간지는 옥스포드의 한국 천재 소녀, 동서양 수학의 가교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지훈과 연구소를 소개했다. 그 기사는 곧 국제 언론에도 퍼졌고 한국의 언론들도 앞다투어 지훈의 성취를 보도했다. 어느 날 지훈은 한국 교육부로부터 특별한 이메일을 받았다. 그들은 지훈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 수학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을 요청했다. 지훈은 기쁨에 겨워 즉시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국 수학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소연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언제나 내가 자랑스러워. 지훈은 창밖으로 옥스포드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그녀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한국의 우수한 교육 방식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서양의 창의성을 한국 교육에 접목시키는 가교 역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었다.
챕터 8 세계를 바꾸는 한국의 재능. 세월이 빠르게 흘러 지훈이 옥스포드에 입학한 지 6년이 지났다. 22살의 그녀는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 역사상 최연소 수학 박사가 되었다. 그녀의 박사 학위 논문 동서양 수학적 사고의 융합 한국식 접근법의 현대적 응용은 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세계 유수의 수학 저널에 게재되었다. 졸업식 날 옥스포드의 웅장한 쉘도니안 극장은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로 가득 찼다. 지훈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슈미트 교수도 베를린에서 날아와 자리를 빛냈다. 지훈이 단상에 올라 박사 모자를 쓰는 순간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졸업식 후 지훈은 많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서울대학교와 베를린 공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특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내가 경험한 양쪽 세계의 장점을 결합하는 일이에요.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방식과 독일의 엄격한 학문적 전통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훈의 말에 피터슨 학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당신은 항상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왔어요. 이제 더 큰 다리를 놓으러 가는군요. 언제든 옥스포드의 문은 당신에게 열려 있을 겁니다. 서울과 베를린을 오가며 지훈은 정지훈 방법론이라 불리는 독창적인 수학 교육 체계를 발전시켰다. 이 방법론의 핵심은 한국식 기초교육의 탄탄함과 서구식 창의적 사고의 융합이었다. 학생들은 먼저 기본 개념을 철저히 이해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장려받았다. 지훈의 방법론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방식으로 교육받은 학생들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연이어 상위권을 차지했고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점차 유럽과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정지훈 방법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지훈은 전국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다. 그녀는 항상 강연을 같은 말로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육의 기본 철학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기초를 중시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우리의 방식은 그 어떤 수학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지훈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처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30세가 되던 해 지훈은 세계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역대 최연소 수상자이자 첫 한국인 수상자라는 두 개의 기록을 동시에 세웠다. 수상 소감에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이 영광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제계의 기초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부모님 덕분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고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지훈의 수상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